네. 자, 기출문제 아동 정리해 볼게요. 아동 발달 특성 372페이지. 여기서 뭐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 요 세 분의 이론을 묶어 가지고 심리 발달, 그리고 성적인 발달,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 또는 콜버거의 도덕 발달 이런 게 묶어져서 출제가 늘 됐어요. 그리고 신생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 신생아들 얘기, 또 유아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대소변 훈련이 압도적이죠. 또 유아 얘기가 나오면 2007년도처럼 분노발작, 퇴행이라든가, 또 분노발작, 퇴행이나 의식주의나 하는 것들이 또 한 번 더 출제가 되었지. 자, 학령 전기의 인지발달 특성은 자기중심성, 그리고 콜버거도 나오고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덴버2 출제가 됐는데 2009년, 2012년, 그리고 이번에 2025년 덴버2 검사 출제가 되었습니다. 통증도구는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닥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15년도에 이렇게 보울비의 애착 이론이라든가 또 말러의 분리, 개별화 이론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 즉 배변 훈련과 성격하고의 관계가 출제가 되었으니 이제 프로이드의 학령 전기 아동들에 대한 컴플렉스 정도는 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미수가의 아프카스코아 2번 출제가 되었고요. 놀이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테너의 성적 성숙 단계, 여자 남자 다르다는 거죠. 급성장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아프가 점수 한 번 더 출제되고 마유, 포유 반사, 또 22년도에 유아 특징인 거부 반응, 퇴행 여기 또 한 번 더 출제가 됐고, 이번에도 아동의 반사, 펜싱 반사 출제가 되었고, DDST 검사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제 문제 보실게요. 1절 아동의 성장 발달 373페이지. 에릭슨의 정서 발달에서 최초에 형성되는 거 신뢰감. 또 12세 학령기죠. 학령기 때는 근면감 대 열등감. 에릭슨은 근면감 대 열등감으로 표현을 했고, 플로이드는 잠복기로,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로. 요 정도는 하시겠죠? 3번 에릭슨의 학령기의 과업은 뭐냐? 근면감 대 열등감. 그럼 이제 이 근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죠? 근면감을 기르기 위해서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뭡니까? 두 가지를 써라.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 뭡니까? 근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이 화면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네. 나만 본 거야. 이 근면감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1. 기회를 주라. 기회를 줬으면 두 번째는요? 끝까지 끝맺도록 성취를 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취의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취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요, 칭찬 및 보상을 하는 거죠. 칭찬이나 보상. 근면감 확 별거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애들한테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유키즈에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피리불기 이런 거 이제 밤마다 반 대회 하잖아요. 아니, 안 한대 애들이. 대충 불고 막 하고 말고 옆에 막 두들고 장난치고. 걔네들을 어떻게 잡겠냐. 그런데 어머,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넌 너무 대단하다. 넌 너무 멋있는 애야. 이렇게 전체를 생각하다니.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열심히 칭찬받았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성취의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는 걸 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진짜 근면감 짱짱이에요. 애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질문하지.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아까 읽고 넘어갔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 그래서 기회를 줘라. 그리고 반드시 성취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성취감을 본인이 내적 보상을 받으면, 내적인 보상이 성취고 외적인 보상이 칭찬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회를 주고 보상을 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내적 보상은 성취감, 외적 보상은 칭찬. 자, 4번 14, 16세에 적용되는 단계. 프로이드는 사춘기, 에릭스는 정체감의 형성기,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자, 5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의 특성이 맞은 것, 틀린 것. 자, 바르게 설명된 거. 영아기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다. 영아를 돌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옷 입기, 달래기 이런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겠죠. 맞는 얘기죠? 유아기에 솔선감이 형성된다? 유아기는 수초가 형성됐으니까 솔선감이 아니라 내가 해보는 거, 자율감이겠죠. 자율감이 형성되는 시기. 그래서 이걸 못하면 수치심, 의심을 갖게 된다. 학령정기는 솔선감이 형성되는 시기. 요게 못하면 죄책감을 갖게 된다. 가장 쉬운 형태는 그래서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기입하는 거겠지. 유아기, 학령정기. 이렇게 해서 과업을 적어라. 저는 하겠죠. 학령기 때는 근면성이 형성되어서 부모와 교사의 지지는 근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지는 곧 보상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겠죠.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주체성의 확립 또는 역할 혼돈. 이 정도는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6번 형태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민호는 축구 게임을 좋아하고 공부에도 관심을 보이고 또래하고도 놀기를 좋아했다. 또래하고 놀기를 좋아했대. 예, 게임과 공부. 자, 인지, 지적인 인지. 자,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사회 심리 발달은 뭘로 발달한다 그랬어요?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무엇이 발달된다? 근면감이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학령기가 되겠죠. 또래하고 동성 또래를 강조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성적 발달에서 잠복기가 되겠죠. 이성한테의 관심보다는 동성 또래를 강조하고 있다. 자, 나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면 선생님이 착한 아이다. 이거 착한 아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수준은 어떤 수준? 인습 수준이죠. 단계는 인습 수준에는 3단계하고 4단계가 있었어요. 그죠? 네. 3단계는 사람이 기준이고 4단계는 법이 기준이고. 그래서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 착하다, 칭찬받고 싶어서. 너무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은 양의 찰흙으로 길고 동그랗고 이 같다. 이건 뭐예요?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이 있다면 조작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를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이 개념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보존 개념이죠. 그죠? 보존 개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형태로 출제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분명히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26년도에 이번에 출제가 될 것 같다는 거지. 이 형태가. 여기 안에서 깊이 있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내드릴 거예요. 자, 이래서 프로이드는 구강으로부터 이 만족, 엄마하고의 애착, 항문기, 대소변 가리기, 내 몸 다 다스리는 거. 여기에 너무 지나치면 강박증, 남근기 이런 컴플렉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너무 과하면 신경증, 경계성 인격 장애, 성격 장애. 피아제, 콜버거. 인습 수준이냐 후인습 수준이냐 수준부터 나누기 해야 된다. 자, 7번 고3 학생에게 미래의 부모 되기. 애착이란 아기 양육자 간의 친밀한 정서 유대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의 형성에 단계가 있는데 미소 짓기, 눈 응시하기 이 단계 이름이 전 애착 형성. 자, 그리고 애착 형성 단계. 애착 형성 단계에서 제일 먼저 애착이 형성됐다라는 건 뭘로 알 수 있다? 낯가림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3단계 명백한 애착 단계에서는 분리불안이 보인다. 별거 없어. 얼굴 보고 웃고 반응하고 옹얼거리고. 이게 전에 애착이 형성되기 전. 옹얼거리고 미소 짓고 그리고 이제 자꾸 어때요? 익숙하게 만드는 시기죠. 전 애착기. 애착이 형성됐어. 그러면 5개월 정도. 그럼 낯가림이 시작돼. 명백한 애착이 형성됐어. 그러면 걸어 다니는 시기겠죠. 옮겨 다니는 시기에. 그죠? 요때 분리불안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 엄마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엄마한테 다시 올 수도 있어. 엄마한테 다시 오는 이유는요? 엄마하고 협상하려고. 그래서 엄마 왔을 때 싸우지 않고 좀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런 이제 목표가 있는 거. 목표 수정,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정리되시죠? 자, 특성, 미소, 응시. 익숙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친밀해졌어요. 친밀해졌으니까 이게 이제 낯가림으로 나타나겠지? 그죠? 그리고 내가 독립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다, 걷는다.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분리불안이 생기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애착이 잘 형성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 두루두루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독립이 되죠. 독립이 되어서 결국은 엄마 품에 다시 돌아와. 자, 뭐 하려고? 협상하려고 다시 돌아옵니다. 즉, 행동을 수정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또 행동 수정하고 해요. 그래서 요때 니은은 낯선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고 디귿. 엄마한테 돌아오는 이유는 대상, 영속성이 획득되었으니까 아동은 어머니와 협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명명하고 특성,
하나씩만 기억하면 돼요. 분리불안이 있는 기본은 대상 영속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낯가림, 분리불안, 대상 영속성. 8번. 아동 성장 발달에서 이 곡선이 나왔어요. 이게 언제야? 23년도죠. 그래서 이대로 내가 모의고사에서 맨날 강조하던 이거 성장 발달에서 어느 거야? 한 번 성장해요. 면역. 제일 좋을 때. 림프죠, 림프. 그리고 얘는 보니까 급격하게 성장해서 그 다음 없어. 성장이. 뇌성장이고. 얘는 일반적인 성장이래요. 예, 키 성장이구나. 여기에 따라서 거의 밋밋하다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건 예, 생식계겠죠. 2차 성징.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계통을 순서대로 쓰고 디귿에서 사춘기에 처음 발현되는 기관. 자, 사춘기에 처음 남자는 고환, 여자는 유방. 그리고 이 성장 발달 속도가 급속히 증가되는 이유를 써라. 너무 좋은 문제죠. 급속히 성장되는 이유는 뇌 하수체에서부터, 시상하부에서부터 뇌하수체, 성선체계 이렇게 3체계가 이제 활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선체계의 완전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다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고환부터, 여자는 유방부터 급속히 발달하더라. 그래서 이가 출제가 됐으니 이와 연결해서 뭐가 또 한 번 더 출제되겠다? 테너 스테이지. 테너 스테이지의 1, 2, 3, 4단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출제될 수 있어요. 테너 스테이지가 2번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또 그림으로 출제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그림이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요 다음은 뭐겠어? 테너 스테이지의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 여자는 배란이 시작되는 거, 남자는 몽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급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배란과 몽정, 즉 월경과 몽정이 어느 스테이지에서 시작이 되는가, 이 부분하고, 그리고 급성장의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죠? 여자, 남자가 달라서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 포인트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테너 스테이지 준비하시도록. 그 다음 발달 사정합니다. 아동 발달 사정에서 한국형 덴버2 출생에서 몇 세까지? 6세까지. 예. 아동의 발달 지연을 선별하는 도구다. 당연히 이거죠. 6세까지 발달 보는 건 여기까지가 발달이니까 이 구간을 보겠다는, 이렇게 되는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발달되는 신경근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DDST는 분명히 선별적 검사다. 그죠? 선별 검사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6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 6세인 이유를 제가 이 그래프로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6세까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동의 발달 지연을 선별하는 검사다. 정확하게는 어떤 지연? 신경근 발달이죠. 그래서 신경근 발달을 뭘로 확인합니까? 개인 사회성, 미세온도, 언어, 전체 운동으로 판단하겠죠. 소화발육, 곡선을 통해서 신체의 성장 양상을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지. 9세 남아의 체질량 지수가 19.8, 85%다. 그러면 84%는 이 아동보다 체질량 지수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맞고, 키를 측정해서 90%다. 그러면 89%가 이 애보다 키가 작다. 그죠? 그런 의미겠죠.
90번째. 그래서 1, 2, 3, 4 와서 여기 90번째 89%. 이 얘기겠죠. 자, 10번. 영아기, 양안시가 발달이 완성된다. 양안시가 뭐예요? 그치. 두 눈을 동시에 사물에 고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시에서. 이걸 우리가 양안시의 어떤 기능? 그렇죠. 융합 기능이죠. 이런 지문에 나오는 건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융합 기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와 함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사시, 그죠? 사시 검사할 때. 그리고 이 양안시의 발달이 언제 된다고? 양안 고정이 되는 건, 애기가 영아라 해서 사팔뜨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엄마 쳐다보잖아. 엄마 쳐다봐야지. 두 눈으로 응시한다. 애착 형성되려면. 그죠? 그래서 양안시는 완성이 되는데, 융합이 이때부터 잘 돼야 되는 건데, 20, 20. 요게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였어요? 언제였어? 아까 6세. 6세쯤 되면 요게 1.0 정도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근시 조절하는 거, 요런 거 조절이 완성되는 건 요때는 학년성기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말라고. 20분의 20하고 융합하고. 자, 유아기가 됩니다. 18에서 24개월 사이에 척수의 완전한 유수화. 그죠? 이것 때문에 항문과 요독 조임근의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대소변 가리기가 된다면 이 생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완성돼야 되는가? 수초 유수화가 완성되는 시기다. 그죠? 이거 연결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 출제될 내용이지. 그러면 할 말이 많잖아. 척수가 유수화되었다. 대소변 가리기도 됩니다. 대천문이 닫아집니다. 눈과 손의 협응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학령전기에 림프 조직이 급격히 성장해서 최고조에 이른다. 요건 11세였어요. 그죠? 여기도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학령기 때 골격의 광화작용, 미네랄리제이션이 완성된다. 완성이 될 리는요, 아직 지금 이제 학령기 떡 벌어져 있는 거지. 성장판이 떡 열려가지고 계속 자라는 시기인데, 그래서 근육과 골격 간의 균형을 이룬다면 청소년기는 돼야 되겠죠. 청소년기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포크린 한선이 활발하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포크린 한선보다는 에크 한선하고 아포크린 한선이 출생 시부터 있지만 그 청소년기가 되어서 발달하는 건 아포크린 한선이죠. 애과, 유두, 생식기. 이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 교감신경 흥분 유발 자극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거요. 그래서 에크 환선보다 훨씬 크고 모낭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아포크린 한선이 분해를 시켰을 때 악취가 난다. 그래서 여기서 아포크린 한선이라는 것을 건드렸어요. 아포크린 한선을 건드렸다는 거는 우리가 그 요상한 향이 나는, 그래서 고민인 그 시기에, 그러니까 출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죠? 에크한선이야 땀나는 건데,
아포크린한선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는 있으나 사춘기가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된다. 어디에 있는 선이냐? 애가와 생식기에 주로 존재한다. 아포크린한선. 이것도 출제거리가 되겠구나. 10번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출제 포인트가 도대체 몇 개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에는 시력이 점차 발달하면서 양안 고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양안시가 된다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상을 맺을 때 뇌에 융합하는 것이 만 6주부터 만 4개월경에 완성이 되죠. 이런 양안시 발달이 결여가 되었을 때 사시가 될 수 있고 영구적으로도 상실될 수 있으므로 교정할 수 있죠. 언제까지 교정? 만 6세까지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와 함께 이 부분이 출제될 수 있어요. 유아기의 신경계성수, 대소변 가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걷기 시작한 후 대체로 22개월, 30개월에 성취가 되는데 유수화는 2세 정도에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걷기를 포함해서 전체 운동 기술이 완성되죠. 그래서 대소변의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적당한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훈련을 완성해야 되는 마감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30개월 이전에 대소변 훈련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림프 조직, 요거 얘기는 안 해도 될 거고, 땀샘의 에포크린한선과 아포크린한선, 에크린한선과 아포크린한선을 구분하는 거, 아포크린한선에 대한 이야기, 요건 쓸 수 있어야 된다. 교감, 흥분, 유발, 자극. 그래서 스트레스 또는 민감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민감해지게 되면 더욱더 많이 풍긴다는 거지, 악취가. 됐죠? 에크린한선은 땀이 소금이고, 아포크린한선은 교감신경 흥분이고, 악취가 난다. 그래서 아포크린한선이 나왔어. 그러면은 알칼리, 그 폐하를 증가시켜 버리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다. 모든 구멍은 다 산성이잖아요. 그죠? 산성이니까 세균을 죽이죠. 근데 여기서는 구멍이 났는데, 아포크린한선에서는 구멍으로 나온 물이, 부패를 시켜.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알칼리인 거죠. 산성이라 그러면은 세균들이 다 죽어서 냄새가 싹 없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알칼리와 산, 이렇게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알칼리라서 부패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 자, 이제 11번 DDST. 김군의 한국형 덴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가라 항목별 해석이 옳은 것은. 자, 이제 요거 여기가 몇 퍼센트였어요? 그쵸? 75%. 여기가 몇 퍼센트 끝이? 90%. 가. 자, 아직까지 연령선을 봐야죠. 연령선 먼저. 1번 연령선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연령선에 맞게 패스하느냐, 페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연령선은 75% 안짝이에요. 그래서 페일했어. 연령선 안 75% 안에서 페일했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상이야. 자, 허리를 굽혔다 바로 선다는 다 돼. 90%까지 다 거의 다 되는데 얘는 페일했어요. 자, 정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그랬어? C. 그죠? 예. 요 관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표시죠. 자, 다. 여기 90%에서 겨우 패스했어요. 정상이죠? 라.
예, 이게 넘어섰는데 만약 이게 패스가 아니라 페일이었다면 어떤 의미죠? 요게 지연이죠. 그죠? 요게 지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지연, 정상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당연히 또 출제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를 강조했느냐? 그래서 연령선부터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연령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연령선부터 그어야 DDSD 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수가가 나타나게 되면 연령선은 달라질 수 있다. 미수가는 미수가가 태어난 만큼의 그 날짜를 빼줘야 된다. 만 2세가 넘어서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런 예를 가르쳐 드렸던 거고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4주였으니까 그냥 30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였지. 자, 요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5년도 출제 문제죠. 승준이가 23년 8월 10일에 태어나서 오늘로 15개월이 됐대. 또래 다른 아이들은 엄마 근데 아직 말을 못해요. 그래서 DDST 검사를 받아보시죠. DD가 뭐예요? 이거요. 그러면 몇 세까지? 네, 나이 나오잖아.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이 영역을 검사합니다. 자, 이래서 다음에는 이 영역이 나오겠죠? 그죠? 개인 사회 영역, 미세 운동 영역, 언어 운동 영역. 승준이 지능 검사도 해요? 아니요. 지능하고는 상관없죠. 4주 일찍 태어나서 이렇게. 그럼 교정 연령 하면 돼요. 그래서 연령의 범위를 써라.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0에서 6세. 출생에서 6세. 니은의 수행의 목적. 아동 발달 지연 또는 발달 문제의 가능성 있는 아동을 선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조건. 교정 연령을 적용해야 되는 조건. 만 2세 이하. 2주 이상의 조산. 그래서 15개월이니까 만 2세 미만의 2주 이상의 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돼. 그래서 24년 10월 11월 10일에서 23년 오늘 날짜 24년 11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3년 8월 10일. 그래서 1년 3개월. 그러니까 15개월인데 여기서 4주 일찍 태어났다 했으니까 1개월을 빼야지. 그래서 14개월, 1년 2개월. 그래서 말이 많았죠. 4주니까 28일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계산하면서 여기서 월은 30일. 그죠? 한 달은 4주. 일주일은 7일. 이거를 적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모의고사에서 풀었어. 그것도 4주 미수가로. 근데 시험을 쳐보니까 뭐 며칠도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 본인들의 예상 점수하고는 비슷하게는 나왔으니까 틀린 건 틀렸다라고 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출제 문제는 뻔해요. 여기서 나이 나오지, 요렇게 영역 나오죠, 목적 나오죠, 연령선 교정하는 거 나오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요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런 형태로 제가 출제를 해드렸던 거고,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됐으니 이제 다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라가 페일이 됐어요. 라가 페일이 됐으면 여기서 주의가 하나 나왔고 페일, 지연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정상 발달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발달 의심입니까? 발달 의심이죠.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발달 의심의 조건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발달 의심의 조건을 쓰고 이를 판단해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묻겠지. 여기 하나 묻고 이를 판단하시오. 두 개 물을 수 있어요. 발달 의심이 되는 조건이 뭐다? C가 두 개. 그죠? 지연이 하나. 그러면은 발달 의심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을 맞추고 이 상황을 판단해라. 발달 의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단적 검사냐? 선별 검사냐? 선별 검사다. 통증. 자, 성장통. 특수통이지. 그죠? 성장통. 대개 아침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나타나나요? 자고 일어나면 애들은 아주 쌩쌩해. 오후만 되면 쩔뚝거려. 아프다고. 움직일 때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 그래. 아픈 걸 만져주면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어린이가 아픈 데를 정확하게 가르쳐요? 어쨌든 다리가 아프다 그래. 자, 이런 특징 나올만 하죠. 만성 재발성 복통이다. 방사도 없고 사춘기 때 많고 학령기도 경험하고 대부분은 기질적인 원인이 없죠. 대부분은 학교 공포증하고 관련이 있겠지. 스트레스, 학교 공포증. 학교 공포증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 학교만 가면은 괜찮아요. 그죠? 자, 14번. 학교만 가면 아픈데 학교를 가게 해야 낫는다고. 그 얘기예요. 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민군. 통증 사정을 합니다. 만 4세예요. 자, 4세인 이유는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색깔도 구분하고, 포커, 종이 카드도 구분하고,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랜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칼라 툴이라며. 칼라 확인할 수 있네? 크라이. 이건 애기들이 하는 거니까 아니고. 포커칩. 이런 거는 그죠? 4세니까 하는 거고. 여기 청소년 통증 척도. 이건 뭐였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어느 부위가 아픈가 표시하는 거였으니까 이건 못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통증 사정 도구를 보지도 않았을 때지만 상식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정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강 건강. 아기가 10개월인데 젖병 빨면서 자요. 치아에 충치 생겼다는 거지. 젖병에 분유 대신 물 넣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치? 이것도. 이게 왜 출제됐는지 모르겠어. 응? 그래도 물 안 써가지고 난리 났었지. 뭘 썼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래서 다음에도 또 출제될 거다라는 것보다도 젖병 수유가 나왔으니, 응? 이 문제는 젖병 수유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1번이 중이염이 제일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치아 후식증이 생길 수 있다. 요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젖병 수유가 출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젖병 수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음에는 뭐예요? 중이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젖병 수유로 인해서 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 유스타키오간 때문이죠? 유스타키오간이지. 제일 중요한 게 유스타키오간이고, 그 외에도 이 면역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유스타키오간의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넓고 평평하고 수평이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자주 균들이 하품할 때마다 넘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겠지. 자, 이제 성장 단계별 특성 보실게요. 신생아기. 4대 관리.
예, 원칙. 호흡, 체온, 감염, 선천기형이 아니라 영양. 이렇게 4가지입니다. 참고하시고. 2번. 미수가. 예, 산후조리 잘하고 있어요. 미수가 1분과 5분에 평가한 어떤 점수를 본다? 자궁밖에 적응이 쉽다 어렵다를 평가하는 건 아프카 점수죠. 그래서 아프카 점수 받고 적응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서 캥거루식 돌보기를 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어머니하고의 상호작용도 증진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캥거루 돌보기가 엄청 유행했던 시기여서.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아프카 점수라는 거예요. 2번 평가합니다. 60초 안에 평가하고 5분 있다가 또 평가하고. 아프카 스코어를 평가하는 목적은 뭐죠? 자궁박 생활이 가능한가 어려운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프카 스코어의 목적을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오겠죠. 지문에 있으니 출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심박수는 몇 회고 호흡 능력은 이렇고 사진은 약간 굴곡돼 있고 모든 점수가 몇 점이고 그렇다면은 이 결과를 해석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점수 나올 거예요. 이 다음에는 점수 나오고 해석하세요가 나올 거예요. 몇 분에 체크하는지도 나올 거예요. 시간도 나올 거야. 60초 5분입니다. 자, 3번 SNS 출산 축하합니다. 여기 또 나오죠. 1분, 5분 5가지 항목. 노골적으로 5가지 항목이 나왔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1분, 5분과 5가지 항목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배점은 0점에서 2점까지 10점 만점이니까 다음에는 항목별로 점수를 주겠죠. 그죠? 점수가 아니라 상태를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매겨야지. 그리고 그 점수를 상태를 점수화해서 이 상태를 평가해야지. 평가의 목적은 자궁 밖의 생존이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겠죠. 여기서 얼마나 문제가 나오겠어요. 자, 목욕시킬 때 보니까 아기 젖꼭지에서 우유처럼 하얀 액체가 나왔어요. 마유. 제가 아마 21년도 모의고사에서도 마유 이거 출제했을걸요? 1번 문제로. 그러니까 모체 에스트로겐 때문에 변화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신생아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받아서 뇌하스 전엽을 건드려서 그런 거죠. 프롤락틴 분비가 되니까 이 마유가 나오는 거지. 그 이유까지 쓰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디귿. 손가락으로 아기 옆에 뺨을 건드렸더니 고개를 막 돌리더라. 이 뭐예요? 포유반사죠, 포유반사. 루팅, 리플렉스. 니은의 명칭, 마요이고, 나타난 이유. 자궁 내 모체 에스트로겐 분만 후에 이 엄마의 성호르몬이 저하되면서 뇌하수 전엽에서 프롤락틴 분비로 마유가 분비되더라. 그래서 모체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생아의 특징은 이렇게 문제 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는 마유가 나타나고 가성월경, 음순비후, 유방우열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신생아의 특징. 2번. 요번 나온 문제네요. 25년. 자, 동료 교사 상담 내용인데 카시트 그래서 몇 세까지 카시트 꼭 착용하셔야 돼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나왔어. 6세 미만까지.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시험 본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다 소리 안 하고, 카시트 애기들 몇 살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전화했어. 그래서 어린이는 6세까지니까 6세 그랬죠. 응? 그랬더니 와 맞췄다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 시험에 나왔대. 너무 황당해. 등에 소름이 끼치. 세상에 그렇게 질문하더라니까요.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애기가 카시트 하면 몇 세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원칙적으로는 애기니까 애들이면 6세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원칙으로 따지자면 6세인데 뭐 한 2세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랬거든요. 나한테 물었으면 나도 6세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심한 거지. 자, 그런데 범위가 넓어진 거죠. 6세까지가 맞죠. 카시트에 사용을 해야 된다.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 법을. 아기를 카시트에 태워서 이동할 때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장난감 주세요. 4개월 아기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같은 방향으로 팔다리가 펴지고 굽혀지고. 야, 이게 펜싱에 1등을 하니까 펜싱 만사를 또 출제하고. 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한번 내본 거예요. 그 당시에 법 바뀌고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24년 1월 30일이잖아. 이거 홍보하고 펜싱 이겨가지고 출제한 문제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 자, 이제 모로반사, 펜싱반사, 파악반사, 바빈스키, 포유반사. 자, 모로반사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로반사가 미약하다, 뇌 손상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모로반사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 1년 후에 소실되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뇌압이 상승됐습니다. 그 의미 두 가지가 제일 의미 있습니다. 자, 영아기에 이제 문제. 영아기가 성인보다 수분의 섭취 배설이 많은 이유는 신진대사가 왕성하다, 신장 기능이 미숙하다. 섭취 배설이 많은 이유, 신진대사가 많다. 즉 출생 시 73%가 수분이에요. 성인의 58%보다 많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 소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대사율은 2배가 더 높습니다. 영아 후기의 사망률. 그래서 이걸 다시 출제해 본다면 영아에게 체액이 많아서 수분 손실에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겠죠, 그죠? 네. 신장이 미성숙해서 체액량을 보유할 만큼의 소변을 농축하지도 못하고, 영아는 세포 외액이 많고 어른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민감하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탈수에 대해서. 영아 후기에 주 사망의 원인은 별 중요하지 않고 영아 후기의 시기는 물어볼 수 있겠지. 영아 후기는 몇 개월부터를 얘기합니까? 우리 인구할 때 많이 했잖아요. 영아 후기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몇 세까지를 말해요? 1년 미만을 얘기하죠. 그러면 영아 후기 사망률은? 안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주장하고 싶은 거야? 진짜. 그렇게 눈을 뜨고 있어? 영아 후기는 언제부터? 환장하네. 괜히 물어볼까 하다가. 영아 후기는요, 우리 영아 빼기 신생아야. 어? 그게 영아 후기예요. 신생아는 며칠까지 신생아라 그래요?
28일이지. 그러니까 영아 후기는 28일에서 1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월치 않게 물어보니까 신생아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아 사망률보다는 영아 후기 사망률이 훨씬 더 환경의 민감성에 대해서 정확하겠죠. 그죠? 신생아는 신생아의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뭐 엄마의 이유 또는 신생아 자체의 염색체 이유 이런 걸로 사망할 수 있지만, 예, 영아 후기는 훨씬 더 환경에 민감하지. 영양이라든가 또는 뭐 그 수돗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는 이제 의료적인 부분이라든가, 응? 의료 체계의 문제라든가 이게 훨씬 민감하죠. 그냥 이렇게 28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영아 1년 미만 이래버리고 마는 거지. 자, 유아입니다. 건강한 1세 유아의 신체 발달 과업입니다. 해당되는 거 1세 서서 긴다, 기어갖고 될 일, 발을 입으로 가져가, 서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유아의 대소변 훈련, 즐거운 경험이 돼야 된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시작한다. 만약 훈련에 성공하면 어떤 외적 요소에도 변화가 없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1, 3세 대소변 훈련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요? 심리적인 준비, 또 신체적인 준비 사항을 얘기하고 싶겠지. 신체적인 준비는 수초가 완성돼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뭐 잘 걸을 수 있다, 눈과 손에 협응이 된다, 대처문이 가려졌다, 그죠? 그러면 대소변 준비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는 나 응가하고 싶어, 축축해, 뭐 이런 거 이럴 때 해주라. 그래서 심리적, 생리적 준비 사항들 요걸 꼭 질문하게 될 겁니다. 대소변 훈련은 한 번은 나와야 하는, 출제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에서 거부, 분리불안, 퇴행 2번씩 출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하기 부담스러울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거겠지 않을까. 자, 그래서 대소변 훈련 너무 많이 시키면 강박증,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8번. 둘째 아기를 출생했더니 형제가 나왔어. 구르기 하고 젖병 달라 하고 소리 지르고, 뭐예요? 퇴행. 행동 특성은 퇴행이다. 2가지 쓰래. 그러니까 드러눕고 소리 지르고 분노 발작, 이거겠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어떤 욕구냐? 무슨 욕구? 관심을 보여달래. 나도 사랑해줘, 엄마. 사랑을 요구해. 몇 단계? 3단계. 소속의 욕구겠죠? 9번. 민서의 삐아제와 콜버거 판단해라. 이런 문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나오고, 삐아제 발달은 뭐며 그 근거가 뭔가, 콜버거의 어느 단계고 근거가 뭔가. 너무 좋은 문제. 이런 형태로 마구마구 출제가 될 거다. 병원놀이를 했는데 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자. 내가 병원놀이를 했기 때문에 언니가 다쳤어. 뭐예요? 전혀 관련 없는데, 그죠? 병원놀이 할 때 언니가 환자 역할을 했어. 언니가 다쳤다. 변환 추리죠. 변환 추리. 자기중심적 사고. 자, 그래서 언니 병원에 갔니? 고개 끄덕끄덕. 뭐예요? 그치,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인형이 환자가 되어서 병원놀이를 했다. 이거 뭐예요? 모랄론. 그죠? 그래서
그 인지의 발달 특성 4가지를 써라 그랬어요. 4가지. 하나 더 있네. 인형놀이, 모방놀이, 모방적 사고, 변환 추리, 모랄론적 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렇게 4개인가 보네요. 어렵다. 4개를 찾으래. 그리고 그 언니를 때리면 엄마에게 혼나서 안 때려요. 예. 자, 혼나서 안 때린대. 처벌받기 때문에 안 한다. 몇 단계? 전 인습적 수준의 1단계죠. 벌과 복종. 1단계. 1단계. 이렇게 이제 도덕성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도덕성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임용회에서는 출제가 안 됐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있죠. 4학년 아이한테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야. 고학년이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갔는데 엄마가 남들이 안 볼 때 쓰레기를 살짝 그냥 버렸다. 그래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야. 몇 단계예요? 예, 옛날에 맨날 쓰레기 잘 버릴 때 얘기였어요. 그게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럼 몇 단계예요? 콜버거의 몇 단계? 자, 전인습, 인습 수준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인습 수준에서 3단계, 4단계밖에 더 있어? 그럼 3단계, 4단계예요? 4. 3? 4. 그쵸? 4. 지킬 건 지켜야지. 그 얘기지. 그런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소수의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니까 소수의 권리를, 그래서 법도 바뀔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러면 몇 단계? 5단계가 되겠죠. 그죠? 후인습적 수준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나 출제는 할 거다라고 봅니다. 10번. 출산 휴가를 마쳤군요. 배변 훈련을 하는 것도 힘든데 미나가 걱정해요. 제가 동생 안고 있으면 저도 하나 달라고 때렸어요. 젖병 물고 눕고. 자, 미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명칭은 퇴행이죠. 개념을 쓰세요. 개념 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개념까지. 그러면 분노 발작의 개념, 그죠? 그 다음 의식주의의 개념, 거부증의 개념, 요렇게 퇴행의 개념, 이걸 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나의 프로이드의 단계를 써래. 그러면 대소변 훈련이 되는 시기니까 학문기가 되겠죠. 성격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 엄격하면 강박 성격을 가진다. 성격, 강박 성격. 이걸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한 겁니다. 자, 11번. 둘째 아이 출산 축하드립니다. 맨날 출산해. 아기 돌보느라 힘드셨죠? 아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 모든 질문에 대답을 싫어. 안 돼. 너. 뭐예요? 거부증. 그래서 예, 아니요 보다는 선택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출제가 되면 거부증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겠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네, 아니요 라는 대답은 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이게 답이겠지. 첫 아이가 대소변 조절이 가능했는데 옷에 소변을 보고 아기처럼 우유병을 빨려고 해요. 요 명칭이 뭐냐?
또 물어요. 퇴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구나. 문제가 뭘로 뺑글뺑글 돌지? 자기중심적 인지발달, 그죠? 자기중심주의 요거 나오고, 그리고 이로써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증, 퇴행, 분노발작.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하나 더. 그치. 의식주의. 나오겠죠, 앞으로. 그죠? 그래서 거부증은 대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의보다는. 퇴행은 정의를 물어봤어. 요게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에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분노발작 요것도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거부증은 대안적인 방안, 분노발작도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 퇴행은 정의. 의식주의는 처음 나올 때는 당연히 판단해서 명칭을 쓰시오로 나오겠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령정기 아동. 제1 대구치가 언제 나온다? 만 6세, 7세. 첫 번째 유치가 나오는 시기도 6개월, 7개월. 앞니가 나왔어. 제1 대구치. 이빨 나오고 제1 대구치 기호스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제1 대구치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어디야? 요거. 제2 소구치를 우리가 제1 대구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2 소구치가 는 훨씬 뒤에 나와요. 그리고 사랑니는 그보다 더 늦게 나오잖아요. 제1 대구치 요거 제일 요거는 개월수고, 영구치 나올 때 제1 대구치가 나오는 시기, 위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1 대구치 요거 두 번째랑 요거 그림이 유아 걸로 나와버렸네. 책에 보시면 제1 대구치 위치 있어요. 위치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 다음 13번. 소아의 성 역할과 성 유형이 뚜렷해지는 시기, 성에 관심이 있는 시기. 언제예요? 학령, 정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로 나오겠지. 컴플렉스. 또는 초자아가 형성되는 이유, 시기로 나오겠죠. 14번. 선생님, 아이들이 발달 단계별 놀이 유형이 있답니다. 그랬어요. 제 조카가 노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공놀이를 하는데 놀이에 규칙이 없더라고요. 규칙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노는데 규칙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조직을 안 만들어요. 어떤 놀이? 연합놀이. 연합놀이의 대표는 소꿉놀이, 노방놀이. 니은 또래와 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서로 어울려 놀지는 않아요. 뭐죠? 평행놀이.
자, 놀이는 또 출제가 돼도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하나 더 붙인다면 협동놀이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죠? 협동놀이. 협동놀이의 특징은 뭐죠? 조직이 있다. 목표가 있다. 규칙이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영아기의 단독놀이, 방관자놀이, 유아기의 평행놀이. 이게 집중이죠.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놀이. 학령기의 연합놀이. 학령전기의 연합놀이, 학령기의 협동놀이. 조직에서 최종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면서 목표 성취를 달성하자라는 놀이. 요게 영아, 유아들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령기 아동부터 그 청소년기까지의 특징들 보고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길 바래요. 신생아들의 질병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성 정리하시면서 이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특강은 분만 시기에 중점을 두고 특강 한 번씩 해드릴 거니까 그동안 특강했던 것들 여성에 관련해서 자료도 드릴 것이고 또 자료 해설도 좀 해가면서 여러분들 특강한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특강 많이 활용하시면 여성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최대한 정신 설명하는 시간을 좀 보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시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